이게 참 평소에는 그 소중한 거를 잘 모르다가 이 없어져 보니까 이 안에 그 소중함을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끼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밥 차려주고 옷 입히고 머리 묶어주고 하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참 쉽게 봤는데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있을 때 참 소중한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어지면요 보고 싶습니다. 하루 지났는데. 자,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속도예요. 속도.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 속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 진짜 많이 깨달으면서 요즘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속도가 이 성공,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람들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이 속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에스컬레이터 사진이에요. 이 에스컬레이터가 그냥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내려오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예요. 여러분들 반대로 내려오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뒤로 처지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보니까 애터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이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것 같아요. 내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보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고요. 또 그 다음 단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은 잠시 멈칫하면은 다시 제자리.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 이런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공의 여부죠. 반드시 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도를 내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우리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다들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이 명절 때나 이럴 때 고속도로 운전해 보시면 고속도로가 정체될 때 있잖아요. 정체될 때 그게 왜 정체되는지 아세요? 고속도로가 정체될 때. 물론 앞에서 뭐 사고 나서 이렇게 정체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면은 이 정체돼 있는데 정체된 구간을 조금 지나다 보면은 또 앞에 뻥 뚫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체되는 구간이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구간이 왜 정체되냐면 앞에 있는 차들이 느리게 가는 차들 몇 대 때문에 뒤에 있는 차들이 계속해서 막히면서 뒤에는 많은 정체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애터미 사업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을 할 건데 우리 다들 임페리얼 마스터 될 거잖아요. 될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리게 뭐 천천히 가가지고 50년 뒤에 애터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다면 국장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년 뒤에 이민재 국사님 94살에 94살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성공자를 할 수 있을까요? 저 무대에도 못 걸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 되면 그쵸?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성공할 거잖아요. 할 거면 빨리 성공을 해서 잘 보이고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뭔가 잘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성공을 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느리게 정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내가 안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제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저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제 파트너들 분들도 있고 스폰서 분들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잖아요. 보는데 이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속도가 느린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가장 느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애터미 사업을 왜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업에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는 이유를 가지고 뛰는 사람들과 아니면
그냥 애터미 사업 본업하면서 부업으로 뭐 한 5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속도 차이가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 속도 차이가 나는 거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부재한 사람들은 속도가 느리더라. 그럼 반대로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매번 매번 리셋시키는 이유가 매달 매달 인생 시나리오를 다시 써서 올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간절함과 확신이 없더라. 애터미 사업에서 속도가 느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 왼쪽과 오른쪽 사진 중에 누구하고 사업을 하고 싶은가요? 김정숙 사장님? 누구하고 사업하고 싶으세요? 이 둘 중에. 오른쪽 사람들. 그렇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왼쪽에는 이 항상 이 지갑을 이 보면서 이 미간의 주름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 할래? 하면 돈 없어. 뭐 할래?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 그렇게 돈 없다, 돈 없다를 달고 사는 사람들은요. 평생 돈 없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근데 똑같이 돈이 없는 사람도 돈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나는 돈 없는 사람이 아니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기죽지 않아. 뭐 한 끼 얻어먹으면 어때? 그래도 내 자세만큼은 태도만큼은 당당한 거. 이렇게 가야 이렇게 가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분하고는 진짜 사업하고 싶다. 애터미 사업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지갑 쳐다보면서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이런 사람하고 사업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돈이 없더라도 당당한 사람하고 사업을 하고 싶을까요? 그쵸? 나도 간절함을 첫 번째로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예요. 속도가 느린 사람들의 시간 관리. 여러분, 애터미 사업이 시간이 날 때 사업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근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면 초대할 때도 시간 날 때 한번 오시죠.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초대하면 안 돼요. 안 와요. 시간이 안 납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오십시오. 정말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 하시다가 시간 날 때 한번 오십시오. 로 얘기하는 거랑, 결과가 어떨까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에 가고 싶을까요? 시간을 내서 꼭 오십시오. 라면, 저기 뭐 있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부터, 내가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그런 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내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태도도. 내가 할 거 다 하고, 전부 다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랑 내 할 것 중에 오늘 저녁에 진짜 골프 약속이 있었어요. 스크린 골프 친구랑 한 게임 치기로 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취소를 하고 여기 와서 내가 내 인생 미래를 설계를 해보겠다라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하고 결과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것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회장님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공을 하려면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진짜 시간을 좀 내서 하는 습관을, 그러면서 조금 더, 조금씩 더 시간을 내서 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속도가 느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을 내서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속도가 느린 사람의 공통점 세 번째로 실행력 부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이 강의 듣고 나가면 나중에 우리 그 테이블 미팅까지 다 하고 나면 우와, 뭔가 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지가 빵 생겨요. 생기는데 문 밖을 나가는 순간 50% 의지가 뿡 떨어지고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이렇게 좀 하는 동안 여기에서 생겼던 의지들이 다 떨어져서 들었던 거를 전부 다 까먹고 다음부터 또 똑같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애터미 사업에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배운 것들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없는 결과치는 있을 수 없거든요. 강의 듣는 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온라인도 마찬가지. 우리 이혜정 임페리얼님이 마찬가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활동을 했던 팀이잖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온라인에는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무조건. 제가 튀르키예까지
굳이 안 가도 되는 튀르키예까지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줌으로 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뭐 안 되는 거 없거든요. 다 되는데 왜 굳이 튀르키예까지 가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살을 부대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직접 만나야 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화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명단에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는 걸로 끝내려 하지 마시고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계획을 세우세요.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생각나는 사람들을 언제 만나야지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가 느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리더가 아닌 보스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회원들을 모집하고 뭐 스폰서들이 모집해준 회원들도 있을 것이고 내 회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조직 관리를 조금 해나가다가 멤버들이 그룹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보스 행동을 해요. 밑에 가서 안 뛰어. 제가 드라이빙 뎁스 강의 해줬잖아요. 그 드라이빙 뎁스의 핵심이 뭔가요? 맨 바닥에 내려가서 내가 그 조직을 살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애터미 사업은. 내가 제일 밑에 내려가서, 내 조직의 제일 밑에 내려가서 내가 밑불을 지펴야 내 조직이 살아난다는 게 드라이빙 뎁스잖아요. 우리의 전략. 그런데 위에서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에서. 리더들 쳐다보고 리더들을 컨트롤하고 컨트롤 안 하면은 거기에 파트너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조직이 그러다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죠. 그런 보스 밑에 있는 리더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더는 뭔가요? 이 둘 중에?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 보스라고 하고요. 보스. 제일 앞장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당기는 사람이 리더라고 합니다. 내가 리더가 되어야 돼요. 리더가. 제일 바닥에서. 그리고 겸손하게 고개 뻣뻣이 들지 말고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예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잖아요. 직장 생활도 해봤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직원들을 많이 이렇게 누려봤는데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보스 기질을 없애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애터미 사업 하면서. 진짜 이게 잘 몸에 빼인 게 왜냐면은 회사 운영할 때는 제가 오너였기 때문에 제 말하는 게 룰이자 법이었어요, 그냥. 그냥 말하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래야 월급을 줘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 왜? 애터미는 뭐 제가 스타마스터고 우리 김종윤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세일즈 마스터라고 해서 상하관계가 있나요? 상하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다 동등한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자영사업을 펼쳐나가는 자영업자들입니다. 다 스스로가 다 사장이라고요. 여러분도 앉아있는 사람, 우리 다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김준영 사장님, 이제 한동화 사장님, 김정숙 사장님, 다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전부 다 자영업자들이에요. 전부 다 오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팀워크, 이 모든 리더들과 함께 하려면 팀워크를 우리가 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팀워크를 유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단점을 이렇게 뭔가 우리 조직을 이끌어 나가다 보면 진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마음속으로는 비교가 돼요. 아, 이 친구는 참이 잘하는데 이 친구는 왜 이렇지? 그런 비교가 될 때 잘 못하는 사람한테 지적하는 경우 많죠. 지적하는 경우. 그 지적하는 것 때문에 팀원들이 자꾸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점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리더가 되려면. 우리 김준영 사장님의 장점은 무엇인지, 이민재 국장님의 장점은 무엇인지, 우리 감다리 사장님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 장점을 찾아서 장점을 부각시켜 줄 아는 리더가 돼야 돼요. 못하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를 찾아서 알려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못하는 것도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리더십이더라고요. 그리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화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겁주는 게 아니라 야, 씨, 네 직급 도전 안 하면 니 놓고 그냥 내가 간다. 이번에 따라오지 않으면 진짜 놓고 간다. 이런 거. 놓고 가긴 어딜 놓고 가요. 네. 리더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진짜 네가
상황이 안 돼서 직급을 못 가지만 너는 영원한 나의 주자야. 나는 너랑 함께 갈 것이다. 이번에는 못 가지만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그 다음 도전할 때는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죠. 이번에 직급 못 가면 니 놓고 간다가 아니라. 근데 대부분 다 애터미 안에서는 조직이 무너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즐겁게 해요? 재밌게 해요? 네, 그렇죠. 즐겁고 재밌게 하죠. 네, 여기는 즐겁게 재밌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보통 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진짜 내가 할 건데 지적하는 사람들 있죠. 안 그래도 오늘 할라 했는데 야, 니 그거 안 하나? 그럼 기분 어때요? 그런 지적들,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얘기 하나, 말을 하나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팀원들이 덩실덩실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리더들은 해야 돼요. 진짜 내 파트너들이, 좀 이렇게 이렇게 막 뭐라 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덩실덩실 춤추면서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리더는 항상 고민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조직이, 조직이 항상 즐겁죠. 그쵸?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드라이빙 뎁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랑 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직급자들의 위치는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신규 사업자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했었는지를 계속해서 성찰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돼서 같이 띄워줘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 사업의 핵심이더라고요. 드라이빙 뎁스의 전략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생장점의 맨 아래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 우리 사업의 속도를 내는 핵심입니다. 이 드라이빙 뎁스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 2시간도 강의를 해라 하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 속도를 우리가 느리게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이제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속도를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 님이 5년 만에 5천 대 5천 상한선에 갔어요. 5천 대 5천 상한선. 이 어떻게 갔을까요?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5년 만에 5천 대 5천 상한선을 가는 게 가능이나 할까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1월 달에 승급식을 할 겁니다. 1월 달에 승급식을 할 건데 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된 게 몇 년 만에 된 줄 아세요? 5년 만에 됐어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려면 적어도 1억 대 1억 매출을 넘겼겠죠. 이도구 임페리얼님보다 더 빠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5년 만에 5천이 아니라 1억 대 1억을 넘기는 사람이 나와버렸다고요.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도대체? 그거를 우리가, 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정답은 드라이빙 뎁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조직의 속도를 내고 내 조직을 정확하게 받치고 있으려면 내 조직의 메인 아래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모르는 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좌우 산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맨 밑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네 줄이든 다섯 줄이든 여섯 줄이든 12줄이든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팔코어 많이 하시죠? 요즘에 우리 톡방에서 팔코어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팀도 있고, 대부분 다 성공하는 습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팔코어를 하는데, 팔코어만 하다가 시간을 1년 내내 팔코어만 하는 팀이 있어요. 팔코어를 하긴 하는데요. 그냥 팔코어만 해요.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공의 8단계대로 해라 했고,
팔코 활동해라 했고 습관 만들어야 되고 응? 강의 봐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나 분명히 애터미 사업 하고 있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 제품도 전달하고 있고 소비도 소비자들도 만나고 있고 한데 왜 발전이 없을까요? 왜 나는 그냥 제자리 걸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처음에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회원 수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많이 해요. 팀에서 하루 종일 막 우리 팀에서 해라는 것만 다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같이 온라인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인사 팀방마다 다 해야 되고 팀에 뭐 그 리더 만들기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광고방도 들어가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왜 성장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빼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하는 그런 이 반복되는 루틴에 대한 위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뚫고 나가려면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전입니다. 도전. 도전. 직급에 대한 도전. 내가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딱 설정하고 이 목표를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뚫고 나가는 행동. 우리가 운동을 할 때요.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 그냥 헬스장 매일매일 습관처럼 가가지고 여러분들 헬스장 가면 그런 사람들 보지 않나요? 매일매일 오시는 할아버지들, 매일매일 오시는 아주머니들, 매일 똑같은 것만 해요. 똑같은 것만. 물론 건강이 유지는 되겠죠. 건강 유지는 되겠죠. 근데 뭔가 스펙타클한 그런 발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헬스장 가서 진짜 뭐 대회를 잡아놓은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바디 프로필을 3개월 뒤에 끊겠다고 끊어놓고 운동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운동을요,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막 습관처럼 이렇게 맨날 들던 무게 그렇게 드는 게 아니라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무게를 들어보려고 막 안간힘을 써요. 안간힘을 써서 이게 실패 구간까지 가보는 거예요. 실패 구간까지 가보고 내려놓으면 몸이 찢어질 듯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장이 돼서 근육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그냥 평소에 잘 할 수 있는 것들만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사업의 성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내가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내 사업의 성장이 일어나고 속도가 일어나고 그게 나중에는 또 그런 목표치가 이제는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돼서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없는 노력은 에너지 낭비다. 내가 만약에 도전 계획 없이, 목표 계획 없이 그냥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아마 이것은 시간 낭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목표를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폰서하고 상담을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전에는 어, 이 도전하는 거를 직급 도전하는 거를요 참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하다 보면 우리가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세일즈 마스터 도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제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도전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도전을 해보니까 처음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전해보니까 아유 제품도 많이 사야 되고 이게 그냥 마냥 사야 되기만 하는 거면은 참 힘들겠다. 다른 사람한테 권하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 5년째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뒤돌아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도전을 안 했었다면 그 첫 번째 도전을 내가 안 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도전을 하면서 애터미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사볼 수 있었고 그때 도전을 하면서 쇼핑몰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도전이 없었으면 그런 제품들이 있는지도 관심도 없었을 거야. 근데 PV가 얼만지, PV가 배분이 어떤지 도전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됐었고, 도전을 하면서 마케팅 플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매칭이 왜 이렇게 되는지, 무한 누적이라 했는데 왜 내 점수는 무한 누적이 안 되는지, 30대 30 매칭되면 왜 점수가 사라지는지, 도전을 안 해보면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전을 하면서
내가 그 성장되는 게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살려서 자신 있게 도전을 해보자고 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전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터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제 산하의 세일즈 마스터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세일즈 마스터가 100명이 넘습니다. 제가 터키 사업을 한 지가 1년 지금 1년 10개월 정도 되는데 1년 10개월 정도 되는데 세일즈 마스터 100명이 넘어가고 지금 스타 마스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샤론 호즈 마스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조승국 님도 지금 이제 스타 마스터 도전을 하고 있고 수많은 직급자들이 밑에서 양성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방향성이 우리의 사업 방향성이 어때요? 도전이잖아요. 도전. 스폰서는 파트너들의 목표를 설정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스폰서들은요, 내가 성장하려면 내 파트너들의 목표를 어떻게 목표 설정하는 것도 또 그냥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이드가 있어야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파트너들이 어떻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지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요, 스폰서가 파트너들의 목표 설정을 해주는데 너무 이게 파트너들의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려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PT 선생님이 저는 진짜 저를 힘들게 하는 PT 선생님한테 돈을 주고 싶거든요. 가면은 너무 가벼운 무게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들게 해주는 PT 선생님한테 PT를 받으니까 제 몸에 발전이 없어요. 진짜 갔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도 진짜 하체 운동 막 이렇게 빡세게 시키면 다 끝나고 다리가 털털털털 다 털렸는데 런지 해래요. 그런 선생님한테 배워야 다리가 굵어지는 것을 경험했었고 마찬가지예요, 애터미 사업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파트너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만 안내를 하다 보면 파트너들의 성장이 없어요. 그게 파트너들을 위한 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파트너들이 좀 힘들지언정 그 힘든 과정을 같이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면서 같이 가보자, 갈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성공이라는 단계로 같이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속도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폰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도전 없는 성공은 없더라고요. 애터미 사업에서 도전 없는 성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선택과 집중의 법칙. 제가 이거 드라이빙 뎁스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고 이게 제 계보도인데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점이? 안 보이죠? 뭐 허연 거 갖다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안 보이죠? 처음에는요. 빽빽하게 이 조직이 얼마나 잘 돌아간 줄 아세요? 처음에는 이 조직이 진짜 잘 돌아갔던 조직이에요. 저는 이 조직 가지고 금방 임페리얼 갈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 남들보다 빠르게 임페리얼 갈 수 있겠다. 왜? 다 활성화돼서 잘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5년 지난 지금은 없어요. 다 어디 갔을까요? 내 전체 조직이, 전체 조직이 이렇게 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전부 다 같이 임페리얼 가야지. 전부 다 같이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를 컨트롤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라이빙 뎁스 강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요. 파트너들이 뭐 많은 질타가 쏟아지기도 하죠. 왜?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이니까.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뭐였어요, 여러분? 제품 애용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시스템 참여하는 사람, 도전할 때 약속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집중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 뒤에 나타난다. 라는 거. 그런 선택과 집중의 법칙을 놓치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모든 사람 다 관리한다고 시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딱 집중해야 되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라. 그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어디서? 세 번째 제가 얘기했던 거.
도전하지 않으면요. 도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해야 될 사람인지 집중해야 될 사람인지 절대 밝혀지지 않습니다. 밝힐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한대요, 그냥. 막 열심히 한다는데 도전해보면은 그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도전 끝나면 다시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선택과 집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속 망하죠. 시간 낭비예요. 결국에는 사라져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야 될 분들은 꿈이 있고, 진짜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이 사업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리더. 그럼 이런 절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리더는 어디서 나타난다? 도전. 도전을 해야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태도가 전부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센터에 지금 오시는 분들도 다들 단정하게 이렇게 오시는데 여러분들 다른 센터 가서 사업 설명 이렇게 들으시고 센터 이렇게 드나들고 하시는 분들 복장 한번 보세요. 어떤 복장인지. 특히 타 네트워크 하는 분들.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하는 거랑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단정하게 어디를 가든 단정하게 단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랑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시간을 날 때 애터미 사업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 사람이랑은 성공의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도근 표현을 어떻게 5년 만에 5천 대 5천 갔겠어요? 시간 날 때 애터미 사업 해가지고 5천 대 5천 갈 수 있었겠어요? 복장 뭐 아무 추리닝 입고 다니면서 5천 대 5천 5년 만에 갈 수 있었겠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런 구조를 딱 알다 보니까 내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업할 때부터 이분은 임페리얼이었어요. 나는 임페리얼이야. 뚜껑이 날아갔다 했잖아요. 뚜껑이 날아가면 막 가슴이 막 뛰잖아요. 심장이 뛰잖아요.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는 그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뛰는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임페리얼이에요. 보통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임페리얼까지 된 기분으로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업이 여러분 복제 사업이잖아요. 복제. 내가 내 사업을 그대로 내 파트너들이 복제를 해서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성공하려면 제가 이더구 임페리얼님 처음 만났을 때 회원수가 500만 명이었어요. 그 500만 명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내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그 조직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돼야 나의 연금성 소득이 되는데. 근데 이건 내 능력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내 스폰서로 인해서도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내 파트너가 복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영 사업인 거잖아요. 내 자영 사업.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내 조직은 절대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태도가 전부다. 태도가 전부다. 센터예요. 센터 이 사업 설명이 있을 때 항상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하는 거 아세요? 항상 지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지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되면 또 이제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태도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빨리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요, 뭐든지 1등입니다. 출근도 1등, 사람 만나는 것도 1등, 세미나장에 도착하는 것도 1등, 집에 퇴근은 꼴등. 그런 거예요. 예. 진짜 그 태도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의 태도를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맞잖아요. 줌에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아까운 시간을, 이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성공해야 되잖아요. 성공하려고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태도부터 정확하게 진짜 성공자의 태도로 가야 된다. 그렇게 좋은 나무가 되면 내 파트너들도 그대로 좋은 나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복제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세요? 복제의 속도가 가장 빠른 거. 응? 안 좋은 거. 내가 남욕하는 거 그대로 복제됩니다. 내 복장이
이게 뭐, 그냥 평소 이렇게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그대로 복제됩니다. 우리 리더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 내가 진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복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자가 되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론. 이 인간관계론이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마음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 모든 정답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쉽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 신규 사업자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 책을 선물을 해 주시는 게 세일즈 마스터 달성하고 나면 이 책을 선물해 주시거든요. 왜? 세일즈 마스터 달성하고 나면 밑에 조직이 생겼을 거기 때문에 소비자든 파트너, 소비자든 사업자든 조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시행착오를 지금부터라도 이 책을 읽고 좀 줄여보세요라는 개념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안 읽었어요. 주셨는데 안 읽었어요. 왜? 저는 인간관계를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보수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뒤돌아보게 된 거죠.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가고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정체가 됐지? 사람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그 순간에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빵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는 전부 이 책에서 내를 바늘로 쿡쿡 찌르면서 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 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의 조직이 생겨나기 전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 사업이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지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으로 이해를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이 내가 과연 잘못됐을까? 모든 정답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애터미 사업이 시스템 사업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회사에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제가 예전에 타 네트워크에 있을 때 우리 같이 있었던 분들이 여기 몇 분 앉아 계신데 타 네트워크에 있을 때 그 회사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시스템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아예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업자들이 사무실 차리고요. 사무실에 센터피 이런 거 없습니다. 개인 돈 주고 사무실 차리고 시스템을 사옵니다. 어디서 사오냐? 그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아메이의 시스템을 강의해 주시는 분들을 돈 주고 사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신 분들이 이 시스템 교육을 받으려면요. 이글 아이즈라고 해서 한 달에 45만 원 회비를 내고 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거기서 뭐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성공의 8단계 가르쳐 줍니다. 성공의 8단계. 돈 내고 배워야 돼요. 근데 그 돈도 엄청 강압적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또 그 이후에 그 시스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니까 또 다른 거 들으래요. 이글 이스트, 이글 레스트인가 니스트인가 이글 레스트 그건 얼마 했죠? 60만 원. 거기는 뭐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성공의 8단계 업그레이드 버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1박 2일 수업에 150만 원짜리 시스템이래요. 그걸 들으래요. 그거는 내추럴 셀링.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영업하는 방법들. 근데 좋았어요,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도 제가 참 자기 개발이 많이 됐었고, 이 전에는 절대 들어보지도 못했던 성공 법칙을 누군가가 돈을 내고서라도 배울 수 있으니까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복제가 안 돼요. 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결국에는 그 시스템 하는 사람들이 불법 다단계에 가가지고 불법 회사들 가서 또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중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들이 시스템이 그렇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회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진짜 우리 애터미는 여러분들 시스템 개발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죄를 스쳐간 시스템만 해도 ABI, 비즈니스 컬리지 뭐 이름 다 기억도 안 나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회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애터미밖에 없어요. 지금도 뭐
A케어라든지 A케어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라든지 우리 요번에 전명수 본부장님 이현아 국장님 갔던 전문가 양성 코스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아마 그 회사에서는 1,000만 원짜리 강의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배우려면 1,000만 원 주고 배웠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진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교육하는 것들도 다 회사에서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교육해주는 이 너무너무 훌륭한 시스템을 배척하고 나는 애터미 다 알아요. 제가 그랬었죠. 제가. 나는 애터미 다 알아요. 내 방식대로 따라오세요. 내 방식이 맞아요. 아, 회사에서 스폰서님들 하는 건 틀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못 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컨택하게 될 텐데, 진짜 좀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잘난 사람들. 본인이 잘나가지고, 아, 이거는 내가 진짜, 잘났으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돼 하면서 막 다른 길로, 스폰서들이 가는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안내해야죠. 무조건 시스템으로 이렇게 오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오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우리 이희정 로얄 마스터님께서 저를 제가 완전히 다른 길로 샜을 때, 저희 센터를, 제가 있던 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진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점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을. 계속 문을 두드리고 막 진짜 저는 공공의 적이죠, 이제. 코로나 가맹점들이 장사가 아예 안 되는데 너희 프랜차이즈 회사는 지금 뭐 하고 있뇨?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가맹점들이 계속 사무실을 찾아와서 제가 문을 잠가놨던 적이 있어요. 문을 잠가놨는데 스폰서님들이 오신 거예요. 밖에서 스폰서님들 목소리가 들려요. 그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문을 안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스폰서님들 귀찮았던 거예요. 자꾸 세미나 오라 하고 회사의 시스템대로 해라고. 난 내 시스템이 있는데 내 시스템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계속 회사의 시스템을 참여를 하라 하지? 갈 시간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 그런 스폰서님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문 밖에서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찾아오시고 제가 있을 때 찾아오시고 저한테 또 와가지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시고 그러면서도 툭툭 저는 시스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하는데 툭툭 시스템으로 와야 된다 시스템으로 와야 된다 포기 안 했어요. 진짜 포기 안 했어요. 그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라도 빠르게 저를 시스템으로 당겨주셨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참여하고부터 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거를 저는 알았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이 튀르키예 파트너 마찬가지, 국내 파트너 마찬가지, 무조건 시스템 가서 스폰서님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스템 가서 스폰서님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시스템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일 있을 석세스 아카데미 마찬가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연차 쓰고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도를, 이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는 않죠. 숫자가 줌 미팅 마찬가지, 세미나 마찬가지. 내일 있을 석세스 아카데미에 내 파트너가 몇 명이 앉아 있느냐가 내 사업의 촉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의 촉도를. 지금 우리 터키 줌 미팅 하면 요즘에 보통 250명 정도 들어옵니다. 250명. 지금 줌 미팅 몇 명 들어와 있죠? 한 100명 들어와 있나요? 아무튼 이 숫자가 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사업보다 글로벌 사업이 10배, 10배 정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딱 나와 있어요. 아마 10배 차이 날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줌 미팅 숫자랑 제 글로벌 사업 숫자랑 10배 차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이 자리에 참여 있는 여러분들의 숫자, 여러분들의 파트너의 숫자, 여러분들의 파트너의 숫자예요. 팀의 숫자가, 여러분들의 파트너 숫자가 여러분들의 사업 성장 촉도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내 파트너들이 세미나에 그러니까 세미나에 앉아 있는 내 파트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사업 성장 속도는 빠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참여를 많이 시키는데 모든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한 명, 그 다음에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빨리빨리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미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 세미나장을 저도 튀르키예 가면 항상 다짐하는 게 있어요. 세미나장 저는 항상 1등으로 제일 먼저 도착하는 편이거든요. 튀르키예 가면. 이 세미나장을 내 파트너들로 가득 채워버리리라.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세미나장 가면 이 세미나장을 내 파트너들로 가득 채워버리리라. 라는 거. 그런 목표를 여러분들도 세우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 맞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사업의 속도가 정체돼서 힘드시나요? 안 힘드시죠? 네. 다들 여기는 성장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신 분들이 이제 다 계시니까 한 분도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눈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앞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파트너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이 결과치는요, 이 사업을 우리가 많은 조직들을 어우르잖아요. 지금 제 산하의 파트너가 지금 12,000명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12,000명 정도의 파트너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 줄 아세요? 누구를?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파트너들의 기분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 여러분들이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룹이 아주 평화로워지기도 하고요. 또 내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룹이 축 처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요. 수많은 국가들을 가면서 왜 이렇게 도장 찍고 같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줄 아세요? 모든 게 제가 움직이는 그 분위기에 의해서 내 팀 전체 분위기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의 분위기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톡방이 있으면 그 단톡방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단톡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소그룹이 있으면 이 소그룹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내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요. 진짜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진짜 내가 기분 좋게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또 똑같은 사건을 두고 아이씨 진짜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기분을 업시켜서 이거를 기분에 의해서 내 행동이 바뀌지 않도록 내 기분에 의해서 내 행동을 다른 사람한테 눈치채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오뚜기. 오뚜기잖아요.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하고 싶은 순간들이 언제냐면 사람들을 만나서 거절받았을 때예요. 특히나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거절받았을 때. 그리고 거절을 자꾸 받다 보면은 안 되는갑다. 나는 안 되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뚜기는 툭 넘어뜨리면 또 일어서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서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서고 하는 게 오뚜기잖아요. 이 오뚜기처럼 살아야 돼요. 이 오뚜기처럼 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돼요. 왜? 어떻게? 내 마음의 근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는 연습을 받으면서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많은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애터미 사업 하다 보면. 처음 딱 전달했는데, 와, 사업한대요. 또 전달했는데 사업한대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넘어졌던 사람들보다 뚝 부러질 확률이 더 큽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절받는 연습을 계속, 왜 발음이 샜는지 모르겠어요. 거절받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만나서 내 모르는 사람들이든 아는 사람들이든 네, 제가 애터미 하는 사람인데요. 전달하는 연습을, 거절받는 연습을. 그래서 제가 백만감 나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가라고 했나요? 사람들 만날 때. 오늘 거절 100개 받으러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아유,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근력이 쌓였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유, 거절 받으러 왔는데 승낙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거절 받으러 왔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면, 내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면, 애터미 사업은 그제서부터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겁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왜?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전진을 못 하거든. 전진을 못 하거든. 그리고 너무너무 예쁜 우리 저의 파트너들입니다. 제가 파트너들인데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의 과정이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국장님, 아름답기만, 지금도 ing겠지만 아름답기만 했나요,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죠.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우리끼리도 싸우기도 했고, 다투기도 했고,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도 했고, 도망간 사람 찾으러 가보기도 했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을 거예요. 내 스폰서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힘든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애텀이라는 여정을 걸어오면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툭 건드리면 부러지는 상태겠죠. 그렇죠? 지금은요. 문제 해결사. 거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리더분들은 다들 문제 해결사들이에요. 웬만한 뭐 조그마한 문제는 일도 아니죠. 그렇죠? 뭐 직급 도전하다가 세일즈 마스터 하나 도망가는 거, 둘이 도망가는 거, 주자 바뀌는 거 일도 아니죠. 왜? 너무나 많이 겪어봤거든요. 너무나 많이 아파봤거든요. 그리고 무너져서 좌절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애터미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냐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싸웠을 때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절대 중후하지 말고요. 마음을 바꿔서 나를 또 오늘 한 번 더 성장시켜 주시는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성장을 절대 할 수 없.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나는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서로 성공하는 성공자의 단계까지 가면서 이 사업이 이런 거구나. 인간관계가 이런 거구나. 인생을 배우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진짜 경험의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이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순간을 많이 겪을 때도요. 이렇게 찡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를 과연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저 인간을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들 때,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파트너들한테 고스란히 다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항상 아빠 웃음으로.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이렇게 돼야 될까요? 요런 마음가짐이면요. 제가 요즘에 우리 박명 임페리얼님 보면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강의할 때 보면. 내 그릇이 이만따치 해야 된다고. 진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그 어떤 그 누가 나한테 덤비더라도 나는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승화시켜 버릴 테다. 나는 정수기 필터, 긍정 필터다. 긍정 필터. 나를 거치는 사람들은 모든 부정의 그런 요만한 건덕지도 다 없애버릴 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애터미 사업을 하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은.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내가 긍정 필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자, 챗GPT에서 그려달라고 했던 이 현 시대에 가장 자상하고 인자한 표정을 그려줘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인자해 보이나요? 자, 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면요. 아,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를 어려워하기보다는 그냥 왠지 기대고 싶고, 가서, 치유받고 싶고, 무언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된다면, 그래서 막 이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애터미 사업 하다 보면 앞으로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런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겼을 때, 야, 앉아와라. 삼자 대면 해보자.
그래서 니는 안 되고, 그래서 니도 안 된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응?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유, 니도 옳고 여기 가서는 삼자 대면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삼자 대면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애터미에서는 왜? 다 이 형제 라인끼리는 절대로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는 따로 모아가지고 아유 네 말이 맞다 그래. 네가 네 말이 맞다. 여기 가서는 또 아유 네 말이 맞다. 난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라는 사람이 아유, 뭐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여기만 왔다 가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치유가 되네? 이런 사람이 되면 애터미 사업이 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웃고 있지 마세요. 자, 그래서 스폰서가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아유, 스폰서님, 진짜 어려워가지고 스폰서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스폰서님이 한 10만 PB 정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5만 PB밖에 안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유, 10만 PB도 고작 못 해주나? 내가 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뛰고,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는데, 내 때문에 돈 벌어가고 있는데, 10만 PB 도와주려 했는데, 5만 PB밖에 안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거마저 없으면 어떡할 건데? 어쩌면 다 포기할 건가요? 포기 안 할 거잖아요. 포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스폰서님, 안 그래도 돈 없을 텐데 5만 PV라도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폰서님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이 해내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어저께도 제가 이성현 박사님 인문학 강의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요, 부딪혀서 쓰러진대요. 벽에 부딪혀서 쓰러진대요. 항상 고개를 이렇게 낮추고, 우리 사업은 겸손하게 이렇게 파트너들 밑에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사업이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면은 문 밖으로 쫓아나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한테 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을 내 스폰서나 내 파트너들한테 뺏기지 말자는 거. 내가 주도적으로 밑에 사람들한테는 겸손하게 섬기며 위에 사람들한테는 아주 감사하는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사업에서 성공자 요건을 갖추는 거죠. 그렇죠? 자, 저의 존경하는 저의 스폰서님이세요. 우리 스폰서님께서 튀르키예 저하고 같이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입국을 해서 저하고 한 달 가량을 튀르키예에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했다는 건 파트너들 후원을 진짜 제가 일정 짜는 거 정말 빡시게 짜거든요. 하루도 쉬는 날을 안 줍니다. 진짜 너무너무 빡시게 전국을 돌면서 버스 한 15시간씩 타면서 이런 일정을 마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한 달 끝났으면. 집에 갑시다 했는데 안 가신대요. 한 달 연장을 하셨어요. 본인의 반대쪽 파트너들은 제하고 있을 때 같이 안 보셨던 거예요. 반대쪽 파트너들이 더 이렇게 챙겨야 될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제 파트너들하고 같이 하는 일정 다 돌아주시고 저 보내놓고 본인의 오른쪽 파트너들 만나러 한 달을 거기서 이제 혼자서 통역도 없이 저 그때 통역을 한국에 제가 한국 간다고 데리고 같이 들어왔거든요. 통역이랑 통역도 없이 거기 버리고 왔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거를 애터미 사업한 지 10년 되셨어요. 10년 되셨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해도 돼요. 밑에 조직들이 짱짱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알아서 유지가 되면 물론 어느 정도 성장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스폰서님께서 왜 굳이 그 힘든 허접함의 터널로 들어가시려고 하셨을까요? 드라이빙 뎁스. 드라이빙 뎁스.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본인의 조직을 밑에서 떠받들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위에 있는 리더들한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몸소 제일 아래에 있는 그룹을 관리하려고 한 달 동안 헌신을 하신 거란 말이죠. 이런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스폰서님이 안 하면 해야죠. 나도 해야죠. 근데 우리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면 가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빠르게 성공하는갑다. 지금 로얄 마스터 도전하고 계세요. 로얄 마스터 도전하시고
너무너무 우리 스폰서님이 지금 처음에 제가 만났던 스폰서님의 그런 상황과 지금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그 뒤를 저는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허접함의 터널을 지금 이 순간에도, 로얄 마스터가 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2천이 다 돼가죠, 연봉이. 월 2천이 다 돼가는 이 순간에도 허접함의 터널을 지나려고 애쓰시는 이런 모습들이 속도를 결정하는 거구나. 이 애터미 사업의 성공 속도를 결정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수 임페리얼님이 말씀하셨죠. 애터미 사업을 쉽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더 어려워지는 게 애터미 사업이라고요. 오늘 내용의 주된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모든 말씀들이 쉽게 하려고 하지 말자였잖아요. 다 이렇게 돌아보면. 쉽게 하려고 하면요. 쉽게 포기가 돼요. 애터미 사업은. 그래서 성공자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근육을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근육을 찢을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서 힘들게 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 오늘 속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고요. 이 속도가 사업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짓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계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내 밑에서 나타나서 반드시 나를 성공시켜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 말에는 숨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100년 뒤에 나타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내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내 밑에서 더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기는 무조건 나타납니다. 애터미 사업을 해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내 밑에서 나타나는 사업이 맞아요. 맞는데 빨리 나타나야 되잖아요. 빨리 나타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요. 진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있고 또 회사가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준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가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